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녹음실. 2007년 11월 12일 새벽 2시 40분. 건물 관리자에게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때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녹음실 안으로 희미한 연기 냄새가 흘러나왔다. 실내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조명이 깜빡이며 녹색 전원을 잃어가고 있었다. 벽에는 음향 패널이 반쯤 뜯겨 있었고 바닥에는 흩어진 악보와 깨진 커피잔. 녹음 부스 안 마이크 앞에 여자가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가느다란 손끝이 헤드폰을 쥔 채 멈춰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아린, 29살. 인디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싱어송라이터였다. 부스 안의 산소 농도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현장에 들어간 구조대는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이미 체온이 식은 지 오래였다. 벽시계는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이크는 여전히 전원이 켜져 있었고 녹음 프로그램은 REC 상태로 멈춰 있었다. 파일명은 단 하나, 마지막 테이크, 웨이브. 사건은 처음엔 단순한 사고로 분류됐다. 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사, 자살, 혹은 실수. 하지만 현장을 살핀 형사들은 곧 의문을 품었다. 가스 밸브는 반쯤만 열려 있었고 주변에는 라이터나 불꽃의 흔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할인의 몸에는 수면제의 냄새가 은은히 남아 있었다. 커피잔 안에는 녹은 가루가 엉겨 있었고 컵 표면에는 두 사람의 지문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 출연 일정을 조율하며 새 앨범을 녹음 중이었다. SNS에는 팬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겼고 매니저와의 회의 일정도 잡혀 있었다. 자살의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다. 김아리는 대학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고 2005년에 인디씬에 데뷔했다. 독특한 가사와 낮은 톤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었으며 거대 기획사들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독립 레이블을 선택했다. 그녀의 삶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주변인들은 그 자유가 곧 감금에 가까운 통제였다고 말한다. 그녀의 매니저 백준호, 30대 초반의 남자, 전직 연예기획사 직원이었다. 그는 할인의 스케줄과 사생활을 철저히 관리했다. 동료들은 그가 할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대신 받고 SNS를 관리하며 인터뷰 내용까지 검열했다. 그 통제는 보호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감시였다. 할인의 친구이자 작곡 파트너였던 윤석진 프로듀서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준호가 할인에게 집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서엔 할인의 저작권 수입 일부가 매니저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되어 있었다. 할인은 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며칠간 준호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사망 당일 CCTV에는 그가 녹음실을 2번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밤 11시 18분 그리고 새벽 1시 43분 두 번째 장면에서는 검은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다. 바로 그 시각 녹음실의 환기창이 닫히고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부검 결과 할인의 혈중에는 다량의 수면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치명량의 절반 정도였지만 가스와 결합하면 질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였다. 입 주변의 가스 성분 비율은 인체 흡입 패턴과 달랐다. 자발적 흡입이 아닌 외부에서 주입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할인이 직접 가스를 틀었을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밸브에는 손톱 길이가 짧은 사람의 지문이 뚜렷이 남아있었고 그 형태는 남성의 것으로 분석됐다. 그녀의 손톱 아래에서는 미세한 섬유 조각이 검출됐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제는 백준호의 알리바이였다. 그는 새벽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자택 근처로 찍혀 있었으나 기기의 위치가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조사관은 그의 휴대폰에서 GPS 로케이션 체인저 앱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녹음실 주변의 거리는 고요했다. 새벽 2시를 넘기면 인적이 거의 없고 맞은편 카페의 CCTV도 일정 시간마다 자동 녹화가 꺼진다. 하지만 사건 이후 할인의 레이블 대표는 이 시점 누군가 건물 밖에서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끝났어. 경찰은 그 한마디를 분석하기 위해 녹음된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번호는 착신 불가로 표시되었다. 대신 할인의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음성 파일이 사건의 방향을 바꿨다. 마지막 테이크, 웨이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약 30초간의 기타 선율이 흘렀다. 그리고
녹음이 끝날 즈음 희미한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 뒤에 짧은 대화. 준호씨, 왜 지금 왔어요? 이번 테이크가 마무리하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감정선이 딱 맞았어요. 저도 하는 그렇게 소리와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의자가 멈추는 넘어지는 게 소리. 좋겠어요. 이후로는 수고했어요. 가스밸브 돌아가는 미세한 금속음, 그리고 정적. 이 음성 파일은 살인 증거로 채택됐다. 그러나 백준호는 끝까지 그건 편집된 파일이라고 주장했다. 할인이 농담처럼 편집한 거예요. 우리 싸운 적 없어요. 그의 말과 달리 할인의 이메일엔 다른 흔적이 있었다. 사건 사흘 전 그녀는 지인에게 메일을 보냈다. 준호 씨가 나를 지치게 해요. 녹음실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사는 점점 매니저의 범행으로 좁혀졌지만 직접적인 물증은 부족했다. 현장에서 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가 장갑을 낀 채 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가스밸브 손잡이의 윤활유 성분에서 미세한 니켈 입자가 검출되었고 이는 백준호가 평소 착용하던 시계줄 금속과 동일한 조성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가스 누출용 연기로스가 발견됐다. 이때 수사는 전환점을 맞는다. 범인이 현장을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가스밸브 옆 벽면에는 희미한 지문이 있었는데 거꾸로 찍혀 있었다. 밸브를 잠그는 방향이 아닌 밖으로 나오는 방향. 누군가 일부러 손가락을 뒤집어 지문을 남긴 듯했다. 반조작의 흔적이었다. 경찰은 그가 수사 방향을 혼란시키려 한 것으로 보았다. 그 행위는 오히려 범인의 심리를 드러냈다. 사건을 자살로 보이게 만들면서도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남겨두는 자아과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백준호의 심리는 복잡했다. 그는 할인의 첫 공연부터 매니저로 일하며 발견자이자 창조자로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내 손끝에서 완성된다. 할인이 독립하려 하자 그는 통제를 잃었다. 음반 계약 문제로 다툰 뒤 할인이 네가 가고 이제 싶다고 갈 수 혼자 있을 것 하겠다고 같아. 말한 날부터 갈 수 있어. 그의 방해하지 태도는 마. 변했다. 녹음 파일 삭제, 공연 일정 취소, 언론 인터뷰 차단. 그녀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그는 다시 녹음실로 향했다. 방범 카메라에는 그의 차가 새벽 1시 40분에 건물 앞에 멈춘 장면이 찍혀 있었다. 차 안에는 고무장갑, 스프레이형 마취제, 그리고 작은 가스통 하나가 있었다. 그는 비상키로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할인은 이어폰을 낀 채 노트를 보고 있었다. 대화는 짧았다. 이제 다 끝이야. 그래요. 그만둬요. 제발. 그는 조용히 다가가 커피에 분말을 섞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셨다. 몇 분 뒤 할인의 머리가 천천히 숙여졌다. 그는 녹음 프로그램을 다시 켜고 가스밸브를 돌렸다. 그 순간 파일이 기록되었다. 마지막 테이크. 가스가 퍼지던 그 새벽 김할인의 심박수는 점점 느려졌다. 녹음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컴퓨터 모니터의 파형은 점점 평평해졌다. 가스가 모두 새어나간 뒤에도 프로그램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다. 그 마지막 10초 동안 헤드폰을 쓴 할인의 머리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지는 미세한 소리가 남아있었다. 그 파일은 나중에 분석실에서 재생되었을 때 범행의 타임라인을 복원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 기술 분석팀은 소리의 반향으로 시간과 위치를 역산했다. 가스가 새기 시작한 순간은 2시 12분 33초. 이후 40초 동안 밸브가 점점 열리며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었다. 범인은 완전 개방 대신 절반만 열어 서서히 산소를 빼앗았다. 그 계산된 리듬이야말로 그의 의도였다.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백준호는 과거 방송국 장비 관리부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음향 설비와 가스 장비의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었다. 그는 사건 전에 가스통을 테스트용으로 빌렸다. 계약서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다. 계획은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할인의 시신이 부검실로 옮겨졌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미묘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뭔가를 붙잡으려다 멈춘 듯한 상태. 손톱 밑에는 은색의 미세 입자와 섬유 가루가 섞여 있었다. 감식관은 그것이 패딩의 지퍼 끝부분에서 떨어진 니켈 조각임을 확인했다. 그 조각의 조성비는 백준호의 패딩과 일치했다. 수사는 점점 퍼즐을 맞춰갔다. 그러나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할인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아있었다. 누가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진실도 멈추지 않았을 거야. 그 문장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다. 2시 13분에 자동 저장된 초안 파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식을 Wait, 잃기 this 직전 jewelry. This 입력했을 가능성이 confirms 높았다. the location. 경찰은 범인이 현장을 조작하며 시간표를 계산했음을 알아냈다. 그는 가스 누출 후 약 5분간 현장에 머물렀고 할인이 의식을 잃은 뒤 부스를 닫고 조용히 나갔다.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가 내부에서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치 자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는 Baek Junho 자물쇠를 remained here 실내에서 for 5 잠근 뒤 minutes after the initial 얇은 줄로 leak. 외부에서 Confirmed with the 빼냈다. thermal scan, 현장에서는 그 줄의 흔적이 waited.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도어락의 메탈홈 안쪽에 미세한 극힘이 있었고 현미경 분석 결과 폴리에스터 끈의 잔사가 검출됐다. 사건 발표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언론은 인기 가수의 안타까운 죽음이라 보도했고 팬들은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 We are following 이유는 breaking news tonight. It 명확했다. is with great sadness 이건 that we report 단순한 the tragic 사고가 death of the 아니다. popular 그날 singer 이후 whose sudden 백준호의 passing has 행동은 shocked the industry. 이상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인은 예민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다. 금액은 3,500만 원. 그 돈은 계약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송금됐다. 그는 사건 이후 불과 10일 만에 새 가수를 영입했다. 이름도 외모도 목소리 톤도 할인과 닮은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를 프로젝트 H라 불렀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낸 것은 수사 2개월 후였다. 이 시점에서 Thank you. 경찰은 We move now. Let's 새로운 go.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준호의 자택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에는 삭제된 폴더 하나가 복원됐다. 폴더명은 LSE Accession. 그 안에는 할인의 미공개 보컬 파일이 있었고 메타데이터의 작성자는 BAEKJH. 수정 시간은 사건 하루 전 새벽이었다. 파일에는 할인의 음성이 아닌 Inside the 다른 Alice 여성의 session folder, 보컬이 더 we found 씌워져 the critical 있었다. file. 그는 이미 Modified 할인을 October 대체할 26th, 계획을 세우고 just 있었다. hours before the 그 incident. 계획의 시작은 살인이었다. 검찰은 살인죄와 사문서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은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준호는 여전히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스밸브가 노후되어 자동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 그 밸브는 수동 개폐형으로 외부 조작 없이는 열릴 수 없었다. 법정에서는 마지막 테이크, 웨이브의 3분, 20초 구간이 말씀드렸죠. 재생되었다. 이번이 법정 안의 마지막이에요. 공기가 굳었다. 더 이상은 짧은 못하겠어요. 숨소리, 여기서 금소금, 끝내야 해요. 그리고 의자 넘어지는 소리. 이어지는 5초의 침묵 뒤 가스 분사음이 흐르고 그 뒤로 희미한 웃음이 섞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걸로 끝이다. 그 순간 방청석의 일부는 숨을 삼켰다. 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그건 편집된 파일이라 외쳤지만 음성 포렌식 결과 목소리의 주파수 패턴은 그의 음성과 일치했다. 편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범행 동기는 집착이었다.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유. 그는 할인이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Don't you dare walk 견디지 away. 못했다. 살인은 통제의 마지막 단계였다. Do you 그녀의 regret it? 목소리를 영원히 자신의 손안에 두기 위한 방법. 재판 내내 그는 침묵을 지켰다. 단 한 번 판사가 후회합니까? 라고 묻자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노래는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 그가 In accordance with 구속되던 the 날 jury's finding, I hereby 녹음실은 sentence you to 폐쇄되었다. life imprisonment. 팬들은 부서진 스튜디오 앞에 흰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누군가 남긴 쪽지 한 장.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미완성 앨범 LSESSIO이 공개되었다. 트랙 7번의 제목은 숨. 재생하면 2분 15초 지점에 희미한 숨소리가 녹아 있었다. 그것은 사건 당시의 원본 파일에서 추출된 소리였다. 그 숨은 김할인이 남긴 마지막 리듬이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음원 사기 및 예술인 살인 사건 중 가장 섬세하게 조작된 범죄로 기록되었다. 전문가들은 이후 조작된 금융 이 기록과 사건을 아티스트 심리적 사례, 소유욕에 이 기반한 모든 통제형 증거가 살인으로 피고인의 분류했다. 유죄를 범인은 명백히 감정적 입증합니다. 폭발이 아닌 계산된 연출을 통해 피해자의 생과 예술을 동시에 소유하려 했다. 김할인의 이름은 이후 음대 교재에 실렸다. 목소리를 잃은 예술가의 기록. 녹음실의 벽은 재건축되었지만
한 구석의 콘센트에는 여전히 당시의 전기 태그가 남아있었다. REC 2007만 1112. 기록은 멈췄지만 소리는 남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묻는다. 예술은 누구의 것인가? 사랑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